할머니 댁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멉니다. 아빠의 차를 4시간 남짓하고 철부선에 차를 실어 30분 정도 간 다음 배에서 내려 다시 차로 30분을 더 달려야 도착하는 곳이 아빠의 고향인 두리도입니다. 육지와 많이 떨어져 있어 아직도 배를 타고 가야만 하는 외딴 섬마을입니다. 마을 입구 표지석 왼쪽에는 유광리라고 오른쪽에는 노다리 마을이라고 한글로 큼지막하게 쓰인 아빠의 고향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새벽 7시에 출발해 12시를 넘겼으니 참으로 머나먼 곳이죠. 할아버지는 집 옆에 마늘밭에서 마늘이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어서 인사를 했는데 할머니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미나 느그 할매는 저그 거북여로 꿀 까러 갔단다. 곧 올 것인께 조금만 기다려보거라. 아빠 거북여는 뭐고 꿀은 또 무슨 말이야? 여는 섬과는 다르게 물이 써면 드러나는 곳인데 거북이처럼 생겨서 거북여라고 했고 꿀은 굴을 3개 발음한 거야. 아 할머니가 우리 주려고 굴 까러 가셨는데 곧 오신다는 말이네. 아빠는 웃기만 했습니다. 늦가을에 심은 마늘이 추위를 이겨내고 푸른 싹을 제법 틔우면서 바람결에 하느적거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음을 돋아주거나 잡초를 뽑아내면서 마늘밭을 누비고 다닙니다. 할아버지를 따라 마늘밭을 오가는 사이 할머니는 굴 까러 간 마을. 사람들과 같이 소형 트럭을 타고 와서는 어느새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나 줄라고 맛있는 꿀에 만들고 있은께 배 고파도 좀만 참아라. 할머니는 굴을 흐르는 물에 씻고 식초를 부은 후 깨소금을 넣어 단박에 구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릇에 담긴 구레를 보니 입안에 군침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런 뒤 미나 느그 아버지는 어디서 뭐한다냐? 아빠는 피곤해서 잠자고 있어요. 우리 아빠는 잠꾸러기래. 그래 느그 아빠는 어려서부터 잠보 잠둥이였단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아빠 별명은 잠보네 잠보. 4명의 식구가 한자리에 앉아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숟가락의 방향은 다 구레 쪽입니다. 미나야, 몸이 성하려면 배부르게 묵어야 한단다. 많이 묵고 쑥쑥 커서 내년에는 중학교 댕겨야지. 할머니 굴 반찬이 아주 맛있어요. 밥 더 먹을래요. 할머니는 내 엉덩이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버지 누가 유광리 옆에다 노다리 마을이라고 쓰자고 했답디. 면장이 이장 회의할 때 이야기를 해서 각 마을 표지석에 저렇게 썼단다. 저걸 본 군수도 좋아했다더라. 그러면 옆 동네 유천리는 버드네꼴이라고 했겠네요. 응, 진천은 참생꼴, 장고는 진구지, 대율은 한뱀이. 한문하고 한글하고 같이 써놓으니까 조금 어려울지라도 어린이들한테도 도움되겠네요. 아무렴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지금은 다들 마음에 들어하는 모양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빠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내 정신 좀 봐라. 정지에 가스불 안 끄고 왔네. 할머니는 식사를 하다가 불이 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미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널린 밭에서는 자라는 마늘싹들이 서로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늘밭 귀퉁이에 듬성듬성 시금치도 보입니다. 서울과 달리 바람은 불지만 공기가 시원해 상쾌합니다. 노다리 노인정이라고 쓰인 건물 입구에서 헛기침을 한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농한 끼인 겨울철 3달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열리는 문해교실에 간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달리 서당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모임입니다. 오늘도 문해교실 교가부터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하세 어서 공부하세 열심히 공부해서 못 배운 한 풀어봅시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추님이도 글씨니도 문해교실에 참여하세 차차차. 면사무소에서 파견된 선생님이 교가를 부르자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0명 정도의 학생이 모였는데 어떤 할머니는 앉은 채로 어깨춤을 추면서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무얼 배웠지요? 아이고 선상님도. 영감탱이 이름 10번씩 적으라고 안 했어? 참 어머님도. 영감탱이가 뭡니까? 영감님이라고 하셔야죠. 내 영감은 오래전에 하늘나라에 가불었을게 영감탱이라고 불러도 돼. 그 대신에 나는 서울 사는 손지들 이름 적었어. 그란디 손지 이름이 천재인디 지읒하고. 치읒이 헷갈려서 공부하기 여간 힘들어. 차라리 밭에 나가 지심을 메고 말지. 노인정 문해교실에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나 손자들 이름 뒤에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를 적을 거예요. 선생님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연필을 들고 교재에 글씨를 써나갑니다. 큼지막한 밥상이 3개 놓여 있었는데 바로 그게 공부하는 책상입니다. 할머니 또한 거기에 교재를 올려놓고서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연필심에 침을 묻혀가면서 다들 정성스럽게 적습니다. 밖에서 부는 겨울바람 소리가 적막한 교실에까지 들리는 오후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앞으로 나와서 영감님 성함이나 손자 이름을 칠판에다 쓰고 그 밑에 사랑합니다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속도는 느렸지만 글씨체는 삐뚤빼뚤했지만 다 성공을 했습니다. 간간히 박수 소리가 예서제서 들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짤막한 편지를 쓰겠습니다. 길지 않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셔요. 공부 후에는 다과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할머니들이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져온 먹을거리들이 밥상 위에 놓입니다. 식혜도 있고 한가도 있고 누룽지도 보입니다. 우리말에 서투른 젊은 아주머니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필리핀에서 노따리 마을로 시집을 왔다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도 읍내에 나가서 노래방에 갑시다. 공부를 요렇게럼 했은 게 뭐시냐 자막 보고 신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라. 다음 달부터는 논밭에 나가서 일해야지. 시방 자네는 뭔 소리 한가. 다음 달은 양력 3월이란게. 관람은 당장 다음 주에 갑시다. 아따 노래방은 기본이고 나는 서서히 핸드폰으로 문자 보낼 생각을 해야겠네. 한국말이 높임말은 어렵지만 이 정도라면 쉽게 배울 수 있어요. 필리핀에서 온 아주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공부의 마지막도 교가 제창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부르는 교가는 엄숙한 분위기였는데 문해교실 교가는 신남의 연속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젓가락을 양손에 들고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녁 8시 4명의 가족이 저녁상에 다시 모였습니다. 문해교실 책상과 똑같은 상입니다. 부드러운 보리순으로 만든 찌개와 구레와 시금치 무침, 배추김치 등이 반찬의 전부입니다. 완전 채식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K-팝 마력 또다시 파리를 홀리다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소녀시대와 샤이니가 보였습니다. 프랑스 공항에 몰려든 젊은이들의 모습도 잡혔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 트와이스 사랑해요라는 한글의 모습, 제니짱이라는 글자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침에 노인정에서 배운 글자가 적어 나오네. 외국인이 적은 사랑이라는 글자를 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란디 인자는 외국 사람들도 한국말을 좋아한갑다. 화면을 쳐다보면서 할머니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에 다녀왔다는 프랑스 대학생은 전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인상적이었다면서 한국 문화에는 전통과 현재의 조화가 나타난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여대생은 소심했던 성격을 고쳐주고 자신감을 심어준 게 K-팝이라고도 했습니다. 파리 특파원의 보도가 끝난 후 아나운서는 오늘 밤 10시부터 한류 콘서트가 녹화 방송된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빠 10시에 파리에서 공연하는 한국 가수들이 방송을 탄대. 조금 있다가 같이 보자. 그래 아빠가 좋아하는 뉴진스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할머니도 한번 보고 싶구나. 단감을 깎으면서 할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미나야 아까 할머니가 아빠 별명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잠보. 또 뭐였더라. 그래 잠퉁이. 내 딸이 까먹지 않았네. 할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외국어가 거의 없을 거야. 심지어 한자말도 없어. 사는 가끔, 연기는 내, 홍수는 큰물, 계란은 달걀이야. 이 정도면 우리말 달인 아니겠어? 이뿐만이 아니야. 수백 년 전의 문학작품 중 청산별곡이 있어. 거기에 정지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런데 할머니는 지금도 부엌을 정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아빠는 할머니의 별명을 세종여왕이라고 지었단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할머니와 같은 사람들은 순 한글을 그대로 쓰고. 그런데 미나야, 우리 한글이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 속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알고 있지? 인도네시아의 어느 부족은 우리 글로 표기를 한다고 선생님한테 들었어. 맞아, 그 사람들만이 아니야. 다른 나라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라고 했고 배우기도 쉽다고 말하고 있잖아. 이런 말과 글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 아니겠어? 아빠는 말을 하면서도 신이 났습니다. 아빠가 이번에는 문제를 하나 내볼 테니 맞춰보렴. 할머니가 자주 쓰는 말의 표준어로 고쳐보는 거다. 아빠는 대뜸 나순게 닭했으면 집으로 핑 오니라를 서울말로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부는 바람소리가 간간히 들리는 밤 시간입니다. 고개를 갸웃거리자 아빠는 냉이 닭했으면 집으로 빨리 와라고 답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아빠는 핑과 같은 사투리는 살렸으면 좋을 우리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빠 저는 세종여왕이라는 할머니 별명이 참 맘에 들어요.
아빠, 그러면 할아버지도 별명이 있겠네? 미나가 말꼬리를 살짝 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집이 세니까 고집쟁이라고 오래전부터 할머니가 지으셨단다. 할머니, 그러면 제 별명도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단감을 먹고 있는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손지 미나가 떡을 좋아하니까 떡보가 좋겠네, 떡보. 이 말은 들은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우리말 달인으로 보였습니다. 아빠가 붙인 세종여왕이라는 별명이 하나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9시가 넘어서자 할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어서 할머니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한 시간이 되자 드디어 파리 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1층과 2층 모두 빈자리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프랑스는 물론이고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도 많다고 사회자는 말했습니다. 콘서트장은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방청객들은 좋아하는 가수들이 나오자 환호성을 지르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심지어 파도타기 응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아빠도 코를 고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빠까지도 장꾸러기입니다. 콘서트를 보다 시선을 돌려서 세종여왕인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살짝 웃음이 감돌았습니다. 고집쟁이 잠퉁이 떡보. 그리고 핑. 그 우리말로 된 노래를 유럽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있는 지금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아빠 말대로 머지않아서 한글이 세계 만민이 사랑하는 글자로 자리매김할 것만 같아. 오늘은 12시까지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두리도 노다리 마을의 밤이 깊어갑니다.